그랜이 22평을 넘겼는데 이거 돌파했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장기로는 이제 하락 관점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올라간다고 해도 앞으로 거쳐야 될 많은 이제 고비들이 위로 이제 포진을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렴에 대한 상방을 돌파했다고 해도 엄청난 상승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비트의 상승보다는 알트코인의 오히려 단기 관점으로만 얘기할게요. 절대 장기는 하락입니다. 장기는 하락이에요. 어떻게 가도 장기는 어쨌든 하락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알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시장이 아마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조금 많이 할 질문들이 아마 이 질문이 조금 많을 거예요. 알트코인 몇몇은 이수원 넘은 애들도 있어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알트코인들이 이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 이제 이런 애들 일 거예요. 20선을 넘기거나, 넘겨놨거나, 뭐 이제 이런 애들 말씀을 이제 하는 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질레카 같은 경우에도 넘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게 교육생분들도 이 질문이 진짜 많았습니다. 각 거래소별 독점 수수료 할인은 방송 하단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최대 20에서 50% 수수료 할인 및 추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1평을 넘겼는데 이거 돌파했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전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아니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20도 넘기면 돌파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디카르고로 보면 아주 깔끔하게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떻게 돼요?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죠.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요. 실제 이제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마감이 이제 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지받는다라는 관점은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지지받냐 못 받냐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그 21평에서 박스권 횡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단순히 그냥 마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많이 오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돌파, 조정, 횡보. 실제로 이 21평에서 오랫동안 더 이상 이 21평을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장이 느껴야 돼요. 시장이 좀 느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정말 받을 때까지 유지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몸통으로 마감을 했다 그래도 요런 관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21평이 돌아가는 2평이 머리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돌아가는 2평이 수평으로 가다가 아래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거죠. 지지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패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수 타이밍은 사실 이틀 전에 이미 지나갔다라고 봐도 조금 과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하이킹 하시죠. 하이킹 하시고 봤을 때 진입은 이때가 되는 거죠. 4번 1, 2, 3, 4의 법이죠. 1, 2, 3, 4번에 이제 매수 관점이 되는 거죠. 실제 이제 매수 관점이 되면서 현재 관점은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되냐 그러면 이제 저항을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라는 관점이에요.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이신 분들이죠. 만약에 내가 단기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다 그러면 21평까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21평이 아니면 주봉이죠. 주봉. 현재 내 종목이 일봉의 저항을 받고 있는지 주봉의 저항을 받고 있는지를 둘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질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넘었죠. 일봉을 넘었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 대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주봉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리테스트 관점이죠. 주봉에 대한 20 리테스트죠. 이게 뭐예요? 아주 장기적인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해서 나눌 때 이제 21평을 만약에 저항받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본격적인 거예요. 본격적인 하락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확인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상승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왜 하락장 쪽을 보냐? 21평을 저항을 받고 저항 이후에 그걸 살려서 다시 올릴 때까지는 상승장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21평을 정말 넘어서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21평을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일곱 주, 7주 정도 걸렸죠. 두 달. 두 달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거죠.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정이 별로 안 나왔다 보는데 느낌상 이런 느낌이에요. 올랐다가 계속 손실이 자잘하게 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못 견뎌요. 2주 이상 못 견딘다 그랬죠. 사람은 2주 이상 하락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2주 이상 하락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주봉을 완벽하게 넘겨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 나온 반등이 상승장이라고 좀 보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수렴을 돌파를 했는데 롱을 더 유지해야지 왜 정리를 하나요?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본 목표가는 어디까지였어요? 21평이죠. 21평. 중단선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중단선. 차트가 올라가서 만나든지 떨어져서 이평선이 내려와서 캔들을 만나든지 어떠한 관점이든 21평까지만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 관점이 이제 저의 이제 기준에 대한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수익은 청산을 한 거예요. 굉장히 희망을 갖기 좋아요. 왜 희망을 갖기 좋냐고 하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죠? 왜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하락을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현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겨우 1, 2, 3, 4 해가지고 매수를 잡았는데 겨우 요만큼 먹으려고 이건 너무한 거 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한 목표가가 20일이면 이건 이제 저의 기준이에요. 20일 2평에서 까지만 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빨리 반등을 했다 그러면 수익을 좀 더 많이 냈겠죠. 실제로 좀 더 많이 냈을. 문제는 뭐냐면 빨리 반등을 못하고 옆으로 기었죠. 옆으로 기다가 2평이 이제 충분히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났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내가 정한 목표가가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유익한 매매 팁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내용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